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셨던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이 공격할 51% 공격의 오해와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오늘도 40분 정도 갈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10분의 결론입니다. 51% 공격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 분기를 일부러 발생하는데 이건 하드포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들이 있는데 51%의 채굴 파워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블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인 블록이기 때문에 노드들이 정상적인 블록 밑에 가서 붙지 비정상적인 블록 밑에 가서 안 붙는단 말이에요. 노드들이. 근데 얘가 51%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또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긴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제 얘는 비정상, 얘는 정상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사실 시스템은 이런 판단자가 없단 말이죠. 판단을 무엇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시죠? 예. 더 긴 체인. 최고로 긴 체인이니까 얘가 아무리 오라도 얘가 51%를 가지고 얘가 세 블록을 딱 뒤에다가 이어 붙이면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블록이 사라져요. 와이프 아웃을 당해버리죠. 이게 바로 51% 공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포크,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를 아셔야 되냐면 51% 공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51% 공격은 비트코인의 하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하자가 아니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려준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51% 공격 가능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50% 공격하면 이 시스템 불능되잖아요. 아 이렇게 50% 공격하면 시스템이 불능되잖아요. 아 이렇게 50%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딱 이 시스템에도 허점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 허점이 있지라고 딱 이렇게 선생이 얘기했더니 이게 배움이 덜한 제자들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에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안 일어나. 아이 또라이 나중에는 막 아이 또라이 새끼들아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게 일어나겠냐 병신아 이렇게 막 한참 설명해 주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성이 이게 프로그램 천재들하고 차원이 다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하고 비슷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51%의 공격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51%의 공격을 채굴풀이 할 수 있느냐? 채굴풀이 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채굴풀은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장 하나에 어마어마한 채굴기를 갖고 있는 게 채굴풀이 아니고요. 그런 거 수십 개가 모여서 하나의 채굴풀을 이루는 거고 그런 채굴풀 한 4-5개가 지금 돌아가면서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정비례하는 채굴풀이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스템의 채굴 파워의 10만 분의 1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채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더 이상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다면 10만 블럭의 한 블럭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근데 10만 블럭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채굴풀에 걸면 그 파워 비례해서 채굴이 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그 쪼가리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이게 채굴풀을 거는 이유예요. 내가 10년 동안 한 번 채굴을 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잔돈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 채굴해도 결과적으로 같은 액수고 매일 잔돈을 받아도 모으면 10년 동안 한 것과 같은 건데 에이, 나는 그래도 매일 모을래. 왜냐하면 나는 매일 전기료를 내야 되고 매일 이 직원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10년에 한 번을 채굴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굴풀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고 있는 애들도 단독으로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어딘가 채굴풀에다가 그 해시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풀이라는 거는 가상의 그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수십 개, 그런 우리가 막 보는 그런 수십 개의 그 채굴 공장이 모여서 하나의 채굴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깔고 있어서 그 채굴풀의 헤드쿼터가 51%의 공격을 지금 할 수도 없고 그 한 두세 개가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두세 개가 연합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설사 두세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스위치 빼가지고 다른 채굴풀로 옮기기 때문에 51%의 파워를 유지하는 시간이 20-30분밖에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것이 현실적인 거고요. 두 번째, 51%의 채굴 파워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왜냐하면 51%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블록들을 쌓아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부를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51%의 파워를 가져도. 그러니까 개똥이가 을순이한테 보낸 비트코인의 거래를 내가 바꾸는 건 못해요. 오태민이 그림 사면서
10비트코인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림 업자가 이제 화랑에서 나한테 그림을 줘요. 왜냐면 그림이 같은 고가니까 이게 채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10비트코인이니까 지금 4억이라는 거죠. 4억짜리를 내가 딱 받아가지고 오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51% 파워로다가 막 돌리면은 내가 그 화랑에 냈던 돈을 취소시키고 그 돈을 다시 내 지갑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거래를 아무리 50%의 파워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 기분 좋죠. 네,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 51%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거래는 손댈 수가 없어요. 내 거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내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지난달에 결제 받은 거, 지지난달에 결제했던 거, 그거를 51%로 해가지고 다시 되찾는다.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블록이라는 게 이미 이렇게 이게 단일 장부가 쭉 오다가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분기가 일어난 거에서 조작을 하는 거지, 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하면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거를 막 해체해가지고 이것까지도 막 떼어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뎁스가 이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6개다. 뭐 해서 6개 블록은 안전하다 뭐 이러는데, 1개 블록도 안전합니다. 네. 자, 이렇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 해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50%의 파워를 유지하면, 뭐 어떤 이유로다 내가 50%의 파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어떤 정상적인 거래를 거부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블록이 계속 있으면 계속 정상적인 거래들이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얘를 계속 치우고 여기다가는 안 담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는 상상력이 좀 뭐 필요한데, 남의 거래를 방해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게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고작 한다는 게 이제 내 거래를 가지고 두 번 거래할 수 있는 걸, 이걸 이중지불이라고 하는데, 그 51% 확보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내 거래를 2번 할 수 있는 거. 내 거를 3번은 못해요. 왜냐하면 3번은 왜 못하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하고 관계잖아요.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잖아요. 자, 화랑 주인한테 내가 10비트코인을 주고 그림을 받은 다음에 나와서 바깥에서 패시프를 돌려가지고 50% 돌려가지고 그 분기를,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들어가 있는 블록을 무시하고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지갑에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한테 지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른 사람은 아직 이 시스템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돈 10개를 또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나한테 속은 다음에 내가 그것도 빼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받아달라는데, 이때쯤 되면 소문 다 나가지고 비트코인 믿을 수 없는 것이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쓰는 것도 힘들고요. 2번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고가의 물건을 누군가 여러분한테 신용카드를 지불했어요. 고가의 물건을. 여러분 신용카드를 이렇게 슈퍼에서 지불하면 그냥 사인도 제대로 안 해도 그냥 보내죠. 그거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이 지금 한 달 안에 이 당신 은행 잔고가 이렇게 카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확인 안 하잖아요. 그 왜 확인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신용카드 긁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25일 날, 26일 날 이 사람 은행 잔고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뽑아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확인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 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은행 계좌 확인되는 거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현금 가져오는 걸 받으실 거예요? 아마 신용카드로는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것까지 얘기해줘요. 그 멍청한 제자들한테, 또라이 제자들한테, 공학밖에 모르는 제자들한테. 야, 도대체 어떤 물건을 하면 51%의 파워를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겠냐? 너 같으면 사기 당하겠냐? 뭐 이거 다 제가 넣은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데, 야, 무역업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네가 엄청난 거를 사가지고 수백억 원을 사가지고 배에 실어. 배에 실는데 배 싣는 동안 막 채굴 파워를 돌려가지고 지난번에 거래를 무효화해. 그러면 수출업자가 내 비트코인 날라갔네? 한데 쟤 아직 엄청난 거를 선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야, 선적 취소해! 뭐 하지 않겠어요? 우리 거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고가의 거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거래가 그 사람을 1시간 동안 속여가지고 해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결제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어떤 결제가? 그 화랑 주인도 그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10분 컨펌 됐어. 오케이. 그 그림 가지고 가세요.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뭐 그림 하나 정도, 그게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속여 먹었어. 10분, 20분 속여 먹었어. 그 사람 뭐 어디 가서 그 그림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채굴파 51%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거래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힘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1%를 계속 유지할 수 이걸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유지 못하면 이게 얘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얘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얘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렇게 몇 개가 쌓였어. 그래서 이때 해먹었어. 근데 이걸 유지를 못해. 그럼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게 자꾸 정상적인 블록을 만들거든요. 얘가 더 길어져요. 이걸 유지 못하면.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게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가능하다 이러면 폭락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골칫거리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이 하드포크가 일어난 건 아니고 어떤 해시 풀이 계속 한 달 전부터 경고가 일어났는데 얘가 그 해시 파워가 40%, 45% 결국에는 50%를 확 넘어버렸어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안 해도 되는 이 오류를 이 실수를 우리 비트코인 이 생태계가 2014년도 15년도엔 다 해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2014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신나가지고 51% 공격이네. 50% 공격을 하진 않았는데 한 해시 풀이 50% 넘어버린 거예요. 안 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해시 풀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조약을 맺어요. 조약 같은 걸 맺죠. 그래서 35% 이상은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35% 이상이 되면 그 채굴 업자들한테 다른 풀로 가주세요. 우리 지금 35% 넘었어요. 이렇게 해주자. 그래야지 이제 생태계 전체가 안정되고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죠. 누가 제일 많이 손해봐요? 오태민도 손해봤어요. 저도 이미지 국이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일 많이 손해본 건 바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채굴을 하는 그 채굴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들이 쏠려가지고 지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50% 공격이 시도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시 파워를 그만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풀로다가 만들었다는 만으로도 언론이 때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렇게까지 저처럼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지들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서로 35% 안 넘자. 이런 신사협정을 이제 어디 코펜하겐인가에 모여가지고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50% 공격이라는 게 이게 합리적인 주체들은 안 하는 거죠. 그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채굴이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피자를 산 게 굉장히 하스즐러라는 개발자가 한 건데 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자를 사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피자를 사줬다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가치가 있네라고 하지만 채굴업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채굴업자들이 그것이 이게 안정적으로 몇 센트라도 이렇게 안정적이라면 그 비용을 전기료로 들여서 자기 컴퓨터를 자원을 할당해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굴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소수가 51%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60%, 10% 채굴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원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없다. 그러면 내 컴퓨터 가지고 내 친구 컴퓨터 이렇게 몇 대 동원하면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불량 블록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불량 블록이 길면 얘가 정상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격을 안 가지면 채굴 파워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피자 사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1달러가 넘기 때문에 채굴업자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원을 할당해서 채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굴을 하려고 하고 자기 비용을 쓰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채굴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1달러 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달러 어치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채굴자들이 들어오고 51%를 장악을 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안 가지면 이건 그냥 애들 장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마음 먹으면 제가 컴퓨터 커가지고 60% 딱 장악한 다음에 그냥 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거래를 그 기록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를 또 어떻게 하냐라고 아까랑 모순된다고 하는데 워낙에 비트코인 가격이 싸면 그것도 해체하는데 별로 또 많은 파워가 들진 않죠. 좋은 프로그램 짜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래 다 찾아가지고 다시 재정렬하는 거죠. 다 무시하고 딱 거부 하면서 이제 하면 기존에 있던 블록이 이게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가져야 채굴업자들이 붙고 채굴업자들이 붙어야 50% 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야 시스템이 안정되고 비트코인 다 와지고 비트코인 다 와져야 또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을 유지해야 채굴업자들이 붙고 채굴업자들이 붙어야 50% 공격이 안 되고 50% 공격이 안 돼야 비트코인 다 와지고 비트코인 다 와져야 가격을 갖고 무한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1달러를 넘은 게 기적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 시스템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막 프로그래머들이 야 그냥 뭐 시스템이 이래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뭐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그리고 몇 명이서 계속 채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야 이거 블록 마음에 안 들다 바꾸자 하고 바꾸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죠. 1년 반 이상 기다린 겁니다. 이제 시스템이 가격을 갖고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들이 붙으면서 이제는 웬만한 정부도 파워를 장악해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달러 넘어가고 100달러 넘어가면서 채굴도 계속 붙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정부도 개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다가 그렇게 이중집을 해먹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에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 실익이 없는데도 50%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1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유의미한 가격이 됐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붙고 시스템은 안정화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채굴업자들이 붙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멍청한 사람들 눈에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텐데 제 눈에는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달러를 넘어선 순간 비트코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부가 된 겁니다.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 장부편하고 다음 주에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갈 비트코인 비용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좀 제가 시도를 할 거고요. 오늘 어쨌건 51% 공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실판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말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혼미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51% 공격은 가능하나 51% 공격이 수학적으로는 30% 정도의 채굴 파워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왜냐면 멍청이들이 좀비라고 하는데 좀비들이 그냥 채굴만 하니까 따라 붙는 거죠. 얘가 강자인 줄 알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맞아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